우리 당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금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진상 조사를 위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그렇습니다. 여러 보도가 나갔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청하면은 조사에 임하겠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메시지로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자, 앞서 유플리에서도 언급이 나왔던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결국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전격 제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당 차원의 윤리기구가 아니라 국회 전체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 논란이 불거진 지 13일째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어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공동 징계안과는 별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리위는 여야 각각 제출한 징계안을 각각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김 의원 징계 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징계안이 숙려 기간 20일에 심사가 필요하면 60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대 8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로 올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신정희 전 의원.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윤리위 제소하는 거 상당히 좀 머뭇거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컸던 것은 지난번에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당 안팎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매우 압박을 심하게 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당에서 발표하기로 당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공분을 아주 크게 샀죠. 그럼 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 차원에서 탈당을 보류하면서 다시는 당에 돌아올 수 없도록 제명 처리를 할 수도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결심을 했던 것처럼 윤리위 제소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선택지를 선명하게 보게 된 이유는 국민적 공분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인 것 같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판단을 했던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금 매서워진 여론을 많이 좀 의식했다 이렇게 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자진신고기 때문에 이게 강제력은 없긴 하지만 지금 여론들을 보면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빠지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강제적인 조치로 이 신고를 통해서 조사하는 기구가 권익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의원들의 선의에 맡길 뿐 가상자산의 특징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래 지갑 등을 누락시킬 경우에 찾기 힘든 여지가 대부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본인이 말하기를 2016년부터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지갑을 해외에 뒀을 겁니다. 네. 근데 이 해외 지갑 같은 경우도 의원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국내의 이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국내 거래소 지갑과는 다르게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보다 강제로 높은 기구에 이걸 맡긴다라는 위임서를 국회의원 전원이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보좌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검토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좌관까지요? 왜냐하면 이 한국게임학회장이 보좌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믹스 이익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승우 변호사, 우리 국회 윤리특위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윤리위에 계류된 징계안만 보면 30건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제일 관심사는 김남국 의원 건인데 자, 이 30건들 다 제치고 김남국 의원 먼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헌법과 국회법상에서 이 국회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당이든 막론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안 관련해서 30여 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처리 속도는 우선 처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지숙 기자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 김남국 의원 징계권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기간 20일을 좀 최대한 줄여서 좀 그 회의를 빨리 열어서 안건 상정을 하고 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간사님하고 양당 간사들이 더 논의를 하고 그리고서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려 기간이 충분히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진행된 거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얘기를 해서 줄이겠다 말겠다 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자, 요거는 장해찬 최고위원하고 신정현 전 의원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 징계권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 따라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뭐 숙려 기간이라든지 자문위의 뭐 의견을 듣고 이래저래 하면은 최장 80일, 거의 한 석 달 가까이 이제 지나는데, 자, 이걸 두고 좀 충돌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리특위 제소가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을 국민들한테 밝혀주시면 돼요. 누가 봐도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카메라 앞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아니다, 김남국 의원 계속 국회의원 해도 된다라고 실명으로 말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 입장을 밝히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과거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를 징계할 때요,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직회부했어요. 그래서 이 본회의장 출석 정지라는 징계를 민주당이 그냥 아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거든요. 이 타당의 국회의원 징계할 때는 패스트트랙을 썼던 민주당이 그거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오래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일이니까요. 맞아요. 왜 이 김남국 의원한테는 있는 절차 없는 절차 다 지켜가면서 60일에서 80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지,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윤리특위 제소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은 뭐가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이것은 사실은 사법의 진실을 가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공간이죠. 윤리위원회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숙려 기간을 넘어뛰고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또 당장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또 있느냐도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진상 사실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더 총체적으로 참작해서 거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역시나 저희 출연한 패널 분들끼리도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국회 차원에서 이제 진상조사, 이제 윤리특위는 윤리특위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남국 의원 조사하겠다고 진상조사단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단장이 보면 김성원 의원이에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수회 때 발언으로 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징계 끝나고 한 2달 만에 지금 조사 단장으로 다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많은 비판들 나오더라고요. 신뢰성 문제 없느냐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뭐 정치인들이 잘못을 한번 하면 두고두고 소환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만,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에서 내린 처분에 따라 징계를 다 받았고요. 네. 그 징계 절차가 끝나고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중요한 국면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기구를 이끌겠다고 나섰는데, 과거에 이제 발언 잘못된 것이죠, 분명.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징계를 했죠. 그러겠죠. 하지만 그걸 이제 구실로 삼아서 모든 정치적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런 비판을 하는 민주당이 공정하게 장경태 의원의 성적 학대라던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같이 좀 김성원 의원 수준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라도 내리고 나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반론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더. 또 비판이, 민주당도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거 안 돼서 지금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물며 국민의힘에서 이거 김남국 의원권 조사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 제보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제보요? 근데 뭔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제보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니까요. 그러니까 제보할 만한 블록체인 전문가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저 TF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제보에 지금 기대고 계시는 그리고 거예요? 실체적인 어떤 조사라던가 실증적 점검은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겠지만, 굵직굵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2016년에 이더리움 투자가 처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 당시 국내 거래소에는 이더리움이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말인즉슨 해외 거래소 계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언론을 향해 해외 계좌를 추적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굵직한 메시지 방향성을 이 기구에서 제시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여러 부분의 단서들을 좀 공중으로 띄우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글쎄,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현 전 의원 조금 전에 이제 뭐 반론 신청하셨는데. 진짜 한가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진짜 한가한가요? 지금 무역수지 14개월 감소, 그리고 수출액 7개월 동안 적자. 이 엄청난 지금 국가적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실상 진상조사단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걸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도 없고요.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쇼맨십이죠. 김성원 단장 그때 무슨 말 했습니까? 지금 솔직히 비전 내렸으면 좋겠어. 사진이라도 잘 나오게. 수해 현장에 가서 그런 말 했던 이중성 있는 사람을 TF 단장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걸 가지고 TF 단장을 또 세웠다는 말은 뭐 이중성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겁니까? 차라리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문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문제, 자기 당의 문제에 대해서 손도 못 대면서 지금 전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이 조사단을 꾸려놓고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정말 한가한 거 봅니다. 혁신을 위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지 이런 식의 소매식 경쟁 저는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김남국 의원이 소속돼 있는 이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때문에 이 법사위원직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게 맞느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이 법사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이 기관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역대급 딴짓으로 더 이상 국회 법사위를 욕보이지 마시고 하루빨리 법사위원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혜찬 측은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법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퇴하는 게 맞나요? 당연하죠.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본인도 언론의 취재 등 국민의 관심이 부담스러우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어제 불참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럼 다른 상임위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뭐 문체위를 간들 국토위를 간들 그 해당 사안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텐데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되겠습니까? 결국 법사위는 당연한 문제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국민을 향한 마지막 도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정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물러나는 게 맞아요? 네. 사실 뭐 법사위에 현재 수사 중인 의원이 뭐 김남국 의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존재하고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어떤 관심을 갖고 수사가 아주 이제 속도 있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저도 또 똑같은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차라리 비우고 오히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지수 기자, 검찰 수사 조금만 좀 알아볼게요. 코인 회사가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걸 에어드롭이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으니까 뭐 시청자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검찰이 코인 회사가 김 의원에게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지급한 사실 관련해서 위법성 없는지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민주당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위믹스 코인 취득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네. 요거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정치자금법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이 있습니다. 이 김 의원이 업계 코인과 같은 것을 공짜로 받고 이 호재가 될 만한 법안을 이 대가성으로 발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법조계 관계자는 특히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이 게임 업계가 발행한 코인을 에어드롭 이 무상 지급으로 받은 시점을 분석을 해야 한다. 이 에어드롭이 단순한 이벤트성인지
아니면 김 의원 등 이 특별한 몇몇 사람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대가성이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수근 변호사, 김남국 의원은 이거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혹시 의심 가거나 의혹 가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어제 계속 나오는 표현으로는 이제 방어권 행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방어권 행사. 네, 방어권 행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다고 한다면 쓰기가 좀 쉽지 않은 표현이고요. 또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 관련된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이야기가 나아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현재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구했던 범죄 사실 혐의와 관련돼서는 충분한 입증이나 또는 소명이 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긴 하나 가상거래소의 이 현재의 조사 결과 또는 거래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두고 김남국 의원 본인은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그은 것을 보면 의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검찰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2곳 그리고 김남국 의원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이런 곳 압수수색을 이제 하면서 수사에 속도 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김남국 의원 사무실이나 자택은 왜 압수수색 안 하느냐, 여기는 필요 없느냐 이런 의문 제기하거든요. 현재까지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가장 혐의를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조세 포탈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영장이 한 번만 더 기각이 되게 되면 검찰 수사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사무실 또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영장 청구하는 것이 좀 무리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돼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영장 집행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자, 민지수 기자, 그리고 검찰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유통량 둘러싼 의혹 뭐 보고 있다던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위믹스 코인 사실 김남국 의혹이 터지기 전부터 유명했는데요. 그렇죠. 이 원래 이야기했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풀면서 이 가격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관련해서 이 코인을 구입했던 사람들, 투자자들이 이 게임사 위메이드를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입혔다라면서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김남국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남부지검으로 같이 배당이 된 상태여서 이 검찰이 위메이드 코인 처음에 위믹스 코인 관련된 내용과 김 의원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장혜사 측은 짧게 지금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것만은 꼭 밝혀내야 된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자금 출처입니다. 자금 출처. 이 거액의 시가 100억 이상의 코인을 만들어낸 출처 원천 자금, 시드머니가 무엇인지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오늘 나온 일부 언론 단독 보도를 보면 이 지난해 한 65억치의 위믹스 코인 87만 개가 이 10개의 지갑을 거쳐서 김남국 의원에게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길 때 그냥 이체하면 되는 거지. 굳이 10개 서로 다른 이 코인 지갑을 거쳐서 옮긴다는 거. 왜 이렇게 거쳤느냐?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수법이기 때문에 그 10개 지갑 거치기 전에 이 거래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 이 부분도 밝혀내야 될 핵심 쟁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검찰 수사 관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